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아주 의미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000달러 안착을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아직 상승 동력이 살아있다라는 점을 계속 증명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골든 크로스가 이제 곧 이뤄질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일정 전망까지 나오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스톡스 플로우 모델의 창시자인 플랜 B는 자신의 모델에 근거해서 반감기 이후에 두 번째 강세장이 곧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참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역시 추가 상승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수치가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앙화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최근 3년 동안 최저 수치라는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그만큼 거래소의 매도 물량으로 나온 이더리움 수량이 이전보다 확연히 적다는 것인데, 계속해서 1분에 3개 정도의 이더가 소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처음으로 회계 보고서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그동안 테더는 코인 발행 규모에 맞는 준비금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놓고 상당한 비판과 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는데, 다양한 자산을 준비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꽤 그럴싸한 반격을 괜찮게 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이슈별로 정리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8월 10일 오후 계속해서 46,000달러 지지를 받기 위한 테스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근의 매물대를 잘 소화해낸다면 다음 저항선은 대체로 5만 달러 부근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때 저항을 맞고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일단 지금의 뒷심만 놓고 보면 꽤 강력한 상승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전문 트레이더이자 애널리스트로 잘 알려진 렉트캐피탈의 트위터를 인용해서 일봉 차트상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며 발생하는 골든크로스가 약 3일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렉트캐피탈은 그러면서 4시간봉 차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상단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47,000달러 선이 다음 주요 저항선으로 관측되고 있고, 심리적 주요 저항선인 5만 달러까지 매도 물량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앞서 AMB 크립토는 이번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해도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었는데, 지난 6월 23일 발생한 데드크로스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해도 역시 유의미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과연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스톡스 플로우 모델로 잘 알려진 암호화폐 분석가 플랜 B는 이제 곧 강세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플랜 B는 비트코인이 46,000달러 돌파를 한 뒤에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과 자신의 예측 모델인 스톡스 플로우 모델을 공유하면서 두 번째 강세장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반감기의 경우에는 가격 추이선이 S2F 모델이 예측한 상한선과 하한선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플랜 B는 이번 반감기의 가격선이 10만 달러와 30만 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면서 S2F 모델을 통해서 전망했습니다. 차트에서 붉은 선이 가격선이고 연두색 선이 10만 달러, 짙은 녹색 선이 30만 달러를 의미합니다. 플랜 B는 반감기 이후 16개월이 지났다. 강세장의 두 번째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과연 10만 달러에서 나아가 3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뻗어나가면서 극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을 잘 돌파해낸 것은 기관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건전성 향상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주기영 크립토 퀀트 대표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주기영 대표는 코인베이스발 매수세가 있었고 그 수요는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김치 프리미엄 등 온체인 지표를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는 저조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엄청난 하락장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의 채굴자 탄압과 이로 인한 채굴자 이탈 이슈가 이제 정리됐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해시리본 지표 3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채굴자들이 이탈하는 단계는 끝났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파동 또한 상승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마켓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중국발 탄압으로 인한 엄청난 악재의 약발도 아무리 길어봤자 2달이라는 거, 이런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보유한 이더리움이 최근 3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코인데스크는 OK링크 최신 데이터를 인용해서 8월 10일 기준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보유한 이더리움이 총 공급량의 9.4%까지 감소하며 3년 만에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OK링크 데이터를 보면 현재 중앙화 거래소는 이더리움 유통량 1억 1,700만 개 가운데 약 1,100만 이더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8년 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OK링크 선임연구원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더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의 부상 때문이다라면서 이더리움 2.0 출시가 다가오고 있는 점도 중앙화 거래소 이더 보유량 감소에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1분에 3개 정도씩 소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각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거래소 이더리움은 줄어들고 여기에 고래 축적량은 늘어나고 이더리움의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의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이 8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인투더블록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8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5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80억 달러 규모를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만큼 많은 전문 트레이더들이 이더리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 그만큼 이더리움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 펀드로부터의 자금 유출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자산 펀드 가운데 이더리움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쉐어스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주 디지털 자산 펀드로부터 모두 2,600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해서 5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유출 규모는 5월과 6월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습니다. 또 비트코인은 지난주 3,300만 달러의 자금 유출을 기록했지만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오히려 280만 달러의 자금 유입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체 디지털 자산 펀드에서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6%로 나타나 있는데 2021년 초에 11%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확대된 겁니다. 투자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올라갔고 그만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동안 지급준비금 부족 논란으로 홍역을 치러야 했던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아예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테더의 이 같은 조치는 자산 운용 투명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무어케이맨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겁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아주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테더의 공급량 627억 달러 가운데 약 85%인 533억 달러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 또 기타 단계 예금과 상업어음 등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308억 달러가 신용등급 A3 이상의 기업 어음과 예금 증서였고 152억 7천만 달러는 미국 재무부 채권, 63억 달러는 현금과 은행 예금, 또 기타 10억 달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올로 아르도이노 테더 CTO는 업계 선두주자로서 투명성 확보와 책임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검증된 보고서를 통해 테더의 안전하고 탄탄한 자산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어케이맨 회계법인 역시 테더그룹의 총 자산이 연결 부채를 초과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테더의 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한 우려를 아주 간단하게
또 확실하게 일축했습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테더가 지급 준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테더 보유자 다수가 현금화를 시도할 경우에 지급 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중앙화 기관이나 CBDC 옹호론자들의 상황이 다소 또 꽤 많이 아주 궁색하게 된 모습입니다. 미국 은행들의 지급 준비율이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비교하면 테더의 수준 상당히 훌륭하다 못해서 모범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크립토 마켓의 정보를 살펴보고 분석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재미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놀라운 것은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담고 있는 정보들이 있는 반면 잘못된 분석들을 담고 있는 정보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말 그대로 포워드 성격의 정보들도 상당합니다. 일단 지금은 상승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정보들이 확실히 더 많이 보이지만 언제나 정보를 소비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새삼 느껴지는 요즘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